네, 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터치가 된다거나 혹은 버튼이 클릭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센서가 감지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이벤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벤트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버튼의 이벤트 처리를 위한 감지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몇 가지 좀 함께 해볼 거고요. 클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클릭에 대한 감지자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네, 클릭 이벤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클릭 이벤트 테스트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셨으면 넥스트해서 액티비티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액티비티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로 그냥 할 거고요. 네, 피니시 클릭하셔서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 일단은 레이아웃을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프로젝트 만든 거 레이아웃 정의하는 부분으로 우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세팅하도록 할게요. 네, 방향성이 있었죠. 네,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네, 이쪽에 버튼을 한 2개 정도 집어 넣을 예정이고요.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뷰는 제거를 하시고요. 여기 버튼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 위드는 매치고요. 헤이트는 랩 컨텐트입니다. 텍스트는 btn 1 그리고 id라고 하는 개념 저희 렐러티브 레이아웃 할 때 한번 살펴봤었어요. id는 이제 특정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d가 있어야 나중에 이벤트 처리나 혹은 검색 그리고 기타 부가적인 객체 작업들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id 반드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는 btn1이라고 할 거고요.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btn2라고 하는 객체를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id가 btn2인 버튼을 한 개 더 이렇게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버튼 1번 하고요. 버튼 2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한번 가보죠. 자, btn 1번과 btn 2번을 검색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 클래스를 btn 1번과 btn 2번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 이거를요, 버튼 1번을 저희 레이아웃에 있는 요 1번 버튼과 즉, 요 버튼이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btn 1번 하고요. btn 1번과 저희 레이아웃에 있는 btn 1번을 연결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btn 2번과 현재 레이아웃에 있는 버튼 2번을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등록되어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저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btn1과 btn2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찾아서 메인 액티비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onCreate로 들어오시고요. 버튼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new 해서 버튼 객체를 생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btn1은 new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만드시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이 새로 만들어지는 형태고요.
우리는 버튼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이아웃에 만들어져 있는 버튼과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버튼을 검색하고 있을 때 버튼으로 캐스팅을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네, 버튼으로 캐스팅을 하나 해주시고 검색합니다.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나 해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반환형이 뷰고요. 네, 뷰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요, 버튼 혹은 뭐 레이아웃 아니면 텍스트 뷰 같은 것들의 부모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뭔가 보여지게 하기 위한 객체들의 최고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형태로 값을 받아오신 뒤에 그거를 버튼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자, find view by id 하셔서 r.id 네. 이미 등록되어 있는 id 중에서 네. r.id가 그런 의미예요. 네. 이미 등록되어 있는 id 중에서 btn 1이라고 하는 id를 가진 버튼을 찾아서 현재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객체와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저희가 레이아웃에 만들어둔 버튼하고 현재 메인 액티비티에 만들어둔 버튼하고 같은 녀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같은 의미로 네,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버튼 2번도 마찬가지로 검색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r.id.btn 2번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둘 다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버튼한테 이벤트 감지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버튼에 클릭 이벤트 감지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클릭됐다는 거를 알려면 네, 버튼에 이벤트 감지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번 해보죠. btn1.set onClickListener예요. 네, onClickListener 라고 하는 버튼이 가지고 있는 그 메서드가 현재 버튼이 클릭이 되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네, onClick, 우리는 클릭했는지를 구별할 거니까 메서드 이름을 onClickListener로 네, 호출해 주시면 돼요. 네, 메서드명은 상당히 직관적인 편이어서 네, 크게 뭐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익명 내부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new 하시고요. onClick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네. 실제로 버튼의 클릭을 감지했을 때, 네, 버튼의 클릭이 감지되었을 때 처리해야 될 영역, 네, 처리해야 될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onClickListener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감지한다, 뭐 클릭을 한다, 혹은 터치를 한다 등등의 이벤트를 감지하는 객체는 보통 뒤쪽에 리스너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봤다 라고 하면 얘는 뭔가 이벤트 처리에 감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구나 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onClickListener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 네, onClick이 오버라이딩이 되고요. 이 onClick 영역이 버튼에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네.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작업을 이곳에서 합니다. 네. onClick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자, 토스트 한번 뿌려볼까요? 토스트. 네. 토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간단한 형태의 경고 메시지예요. 네, 알림 메시지라고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토스트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실 텐데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네, toast.make text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토스트가 어떤 화면에 뿌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서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메서드도 하나 호출할게요. 네. 요거는 뭐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데 화면의 제어권자라고 해서 현재 토스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 요 객체가 어떤 화면의 제어를 받아서 출력이 돼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토스트는 보통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 집어넣으면 호출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건 이제 메시지예요. btn 1번을 클릭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에 btn 1이라는 메시지를 하나 띄워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스트의 호출 시간입니다. 네. 숏과 롱이 있죠? 네. 숏으로 해서 화면에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버튼 1번이 클릭이 되었을 때 화면에 onClick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감지를 해서 화면에 이렇게 생긴 btn1 느낌표라고 하는 내용을 뿌려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버튼 이벤트 감지를 한번 봤고요.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기 전에 두 번째 형태의 이벤트 감지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onCreate거든요. 앱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서드 onCreate가 여기인데, onCreate 나오시고요. 빠져나오셔서 onClickListener, 네, onClickListener 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직접 한번 객체화를 시켜볼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onClickListener가 두 개인데요. 네, 두 개인데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저희 여기 android.view 더 위에 있죠. 네, 요거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onClickListener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클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onClickListener의 클릭은 new 하신 다음 onClickListener 하나 만들어 보죠.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렇게 항목 올라옵니다. 네, 엔터 쳐서 완성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클릭이라는 이름의 감지자를 만들었고요. 이 감지자도 당연히 클릭을 감지하는 감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onClick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이 돼요. 네. 저희 버튼 1번에도 onClick이라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죠. 네. 지금 같은 형태의 객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익명 내부 클래스로 바로 만드느냐,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객체화시켜서 따로 만드느냐. 네,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버튼한테 우리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감지자를 호출을 하기 전에요. 요 클릭이라는 감지자가 호출이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을 onClick 안에다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스트 한 개 집어넣고요. btn2 btn2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클릭이라는 감지자를 버튼 2번이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onClick 이벤트 감지자. 자, 2번한테 메서드 하나 오버라이딩 하죠. 네, 오버라이딩이 아니고 메서드 하나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tn2.set onClickListener. 네, 위에 있는 btn 1번이랑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클릭을 감지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set onClick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버튼 1번처럼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만들어둔 클릭이라고 하는 감지자를 이런 형태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둘이 같은 애니까 버튼 2번이 onClick이 되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클릭 이벤트 감지자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이 클릭 이벤트 감지자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둔 이 클릭이라고 하는 애니까 결과적으로는 btn 2번을 클릭했을 때 onClick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보죠.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btn 1번 클릭해보시면 아래쪽에 btn 1번입니다 라고 토스트 저희가 준비해놨던 거 그거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tn 2번 클릭하시면 btn 2라고 해서 토스트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클릭 이벤트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튼 1번과 버튼 2번에 버튼 2개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네, 문제없이 잘 되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방법들 말고도 다른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